안녕하세요. 저는 아이오와 대학교의 윤상석입니다. 지금부터 미네소타 대학의 서정민 선생님과 함께 북미 대학 한국어 수업에서 교수 언어에 대한 교사의 인식 연구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외국어 교육 현장에서 수업을 진행할 때 목표어가 지배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교사들에게 암묵적인 철학으로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북미 대학의 한국어 수업에서는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수업 밖에서 직접 접할 기회가 적기 때문에 교사가 한국어 사용을 최대한 함으로써 한국어에 노출될 수 있는 빈도를 높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통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수업에서 한국어만 사용해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항상 효과적이지도 않습니다. 특히 경험이 많지 않은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반응을 제대로 못해주면 당황하고 수업을 잘 이어나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이제 북미에서 한국어를 가르치시는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논의해 볼 기회를 갖기 위해서 미국에서 한국어를 가르치시는 33명의 선생님들께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 설문조사의 내용은 수업할 때 언어 사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또 실제 수업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것을 이제 주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에서 각 영역에서 이상적인 언어 사용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았습니다. 그 후에 이상적으로 생각하시는 것과 또 실제로 사용하시는 것에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뭐 같은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들께 교수 언어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어떤 의견들, 뭐 철학들 이런 것들을 물어봤고 그중 몇몇 선생님들한테는 전화로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수업을 진행할 때 한국어와 영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 저희는 선생님들이 학습 목표, 수업 환경, 학생 구성 등에 따라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다양한 방법들을 시행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발표를 통해서 선생님들도 교수 언어에 대해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을 갖고 현재 수업하시는 어떤 방법에서 조금이나마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에 대해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언어 교육에서 예전에 그 번역 위주의 그런 전통적인 방법에서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중시하는 어떤 방법이 이제 이렇게 도입이 되면서 수업에서 주로 목표를 사용해야 한다고 이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치 모국어를 배우듯이 많은 인풋과 아웃풋이 이렇게 일어나야 하고 또 목표를 사용할 때는 목표만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하며 그다음에 목표가 학습의 대상이 아니라 실제 의사소통의 도구로 지속적으로 사용이 되어야 수업을 벗어나서도 효과적으로 목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들 생각을 하고 또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목표로만 수업을 진행하고 학생들에게 목표만 사용하도록 강요를 할 경우에는 수업 진행이 원활하게 될지 않을 경우도 있고 또 학생들이 선생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해서 막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학생에 따라서는 또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자존감이 낮아지거나 불안감이 높아져서 수업 시간이 괴롭고 힘든 상황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ESL 연구들에서는 선생님들이 적절하게 학생들의 그 모국어를 사용을 해주면 학생들의 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뭐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학생들의 모국어 지식을 최대한 이용하면 모국어에 대한 이해도 빨라질 수 있다는 주장이 있었고 또 학생들에게 모국어를 허용해 주는 것이 학생들의 자존감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연구도 있었습니다. 또한 학생들 간에 자기들의 모국어로 서로 설명을 해주거나 뭐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하게 된다면은 학습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뭐 그런 연구도 있었고 또 언어학적으로나 문학적으로 목표와 또 본인들의 모국어의 차이에 대한
어떤 상관관계를 뭐 이해를 하게 되면은 더 학습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연구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연구들로는 적절한 그 모국어 사용이 학생들의 모국어 사용이 학생들 이해에 도움이 되고 또 선생님과 학생 간의 사이를 좋게 유지시켜 줄 수 있다. 이런 연구도 있었습니다. 또한 인지, 뭐 상호작용, 사회적 기능 등의 수행에 이 모국어 사용이 뭐 도움을 준다. 뭐 이런 주장도 있었고요. 또한 적절한 모국어 사용이 학생들에게 생소한 목표와 그 문화를 받아들이는 데 완충작용을 해준다는 언급도 있습니다. 또한 수업 중 토론에서 학생들의 모국어 사용이 서로 의견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도움이 되고 뭐 인지적 부담이나 학습자로서의 불안감을 줄여준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업에서 선생님이 사용하는 목표가 사실 실제 상황에서 쓰이는 어떤 말과는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제 인풋을 많이 주기 위해서 모국어를 사용하지만 사실은 그게 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목표의 사용이 아니라는 그런 연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순전히 목표어만 사용하는 모노링구얼 어프로치에서 이제 학생들의 모국어를 어느 정도 허용을 해주는 어떤 밸런스드 어프로치가 학습에 더 도움이 된다. 이제 이런 연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연구들은 주로 그 영어, 그러니까 ESL이나 EFL 수업의 이제 경우를 가지고서 연구한 것들인데요. 이어서 이제 서정민 선생님께서 한국어 교육에서 교수 언어에 대한 연구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네소타 대학교의 서정민입니다. 한국어 교육에서의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L1 사용을 통해 학습 효과는 물론 교실 내 상호작용, 학습자의 정의적 요인, 의미 협상에 효과적이라는 주장을 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물론 반대하여 목표어가 더 큰 언어 능력 향상을 보였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교수 언어에 대한 학습자의 생각을 살펴보면 호주 내 학습자와 북미 내 학습자들 모두 적절한 L1 사용에 긍정적인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좀 더 긍정적인 학습 효과를 주는지를 일반화하기에는 연구의 양이 좀 부족하고 또 좀 더 세부적인 환경으로 연구를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효과적이라고 주장하는 교수 언어가 어떤 때에 어떤 내용으로서 사용되어야 하는지와 같은 방법론은 아직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학습자의 의견만을 조사했는데 그렇다면 교사의 생각을 들어봄으로써 앞에 두 가지 의문을 해결할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연구 대상자는 현재 북미 소재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강좌로 교육하고 있는 교사이고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원어민 교사입니다. 33명의 교사를 모집했는데 이들은 모두 인터미디어 코리안, 즉 강좌명 202, 그리고 강좌명 303, 404에 해당하는 어드밴스 코리안 수업을 교육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중 1명을 제외한 32명은 비기닝 초급 수업도 경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북미대학교에서 한국어 강좌를 맡은 지 10년부터 많게는 22년까지 되는 교사가 22명으로 응답자의 대다수를 차지했고 5년에서 10년 미만이 6명, 6개월에서 5년 미만이 5명이었습니다. 영어 구사에 대한 교사의 부담감을 확인하기 위해 응답자 본인이 생각하는 영어 능숙도를 질문했습니다. 약 79%에 해당하는 26명의 교사가 영어에 어려움이 전혀 없거나 크게 없다고 응답하여 대부분 영어에 대한 부담이 아주 적었습니다. 연구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설문조사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구글 서베이 폼을 통해 조사했습니다. 교사가 이끄는 하나의 한국어 수업 내용을 생각해 봤을 때 크게 7가지 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문법의 도입 부분, 문법의 활용과 기능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 학습자가 문법을 연습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어휘 교육 부분, 그리고 문화, 활동, 교과 내용 외의 영역, 이렇게 7가지로 구분했습니다. 각 영역에 대해 교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영어의 비율과 실제로 교실에서 사용하는 영어의 비율을 각각 나누어 질문했습니다. 예를 들어 초급의 문법 도입 부분에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영어의 사용 비율이 0에서 20, 40, 60, 80, 100%까지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응답한 후 바로 뒤이어 실제로는 어느 정도로 영어를 사용한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했습니다.
이 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교사가 자신의 이상과 달리 실제로 영어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지의 유무 또는 그 정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 차이가 크다면 교사가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될 것이라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초급과 중고급 수업별로 각각 나누어 질문해서 수업 난이도별의 차이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 후엔 12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연구자와의 1대1 전화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좀 더 구체적으로 교사의 생각을 듣기 위함입니다. 선정된 교사 12명은 설문조사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영어 사용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낮은 교사를 중심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응답 결과에 대한 보충 의견을 질문하고 또 평소 교수 언어에 대한 생각도 여쭈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수업 예시도 함께 질문했습니다. 이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초급 수업에 대한 응답 결과입니다. 앞서 응답자가 0에서 100%까지의 비율을 응답한 것을 평균 내어서 백분율로 환산할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파란색 부분은 이상적인 영어 사용 비율이고 주황색은 실제로 사용하는 영어 비율입니다. 응답자 32명의 교사들은 평균적으로 초급의 문법 도입을 설명할 때 42.3% 정도로 영어를 사용하는 것이 이상적이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나머지 58% 약 정도는 한국어로 설명을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 수업에서는 이보다 약 10% 정도 높은 51.9%로 비율로 영어를 사용한다고 교사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즉, 생각보다 영어를 많이 쓴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초급의 모든 수업 영역에서는 자신의 이상보다 영어를 많이 사용한다고 교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중 문법 도입 다음으로 활동 영역에서 그 차이가 가장 컸습니다. 그리고 7가지 영역 중 문화 수업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비율이 이상적으로나 실제로나 가장 높았고 문법 연습 영역에서 가장 적었습니다. 다시 말해 초급 수업에서 문화를 가르칠 때는 영어를 6, 한국어를 4 정도의 비율로 사용하는 것이 낫다고 교사는 생각했고 실제로도 이와 비슷하게 영어를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 문법 연습에서는 82.5% 정도로 한국어의 사용 비율을 높이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실제로도 활동 영역 다음으로 가장 많이 한국어를 사용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중고급 수업에 대한 응답입니다. 응답자 33명의 평균값을 역시 백분율한 결과입니다. 앞선 초급 수업과 마찬가지로 문법 도입 영역에서 이상과 실제 영어 사용 비율의 차이가 가장 컸고 문법 활용 기능 설명에서도 동일한 값으로 차이가 컸습니다. 가장 차이가 적은 영역은 문화였습니다. 즉 문화를 가르칠 때 교사는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영어의 비율을 가장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해석이 됩니다. 한국어 사용 비율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전반적으로 앞선 초급 수업과 비교해 거의 50% 이상 영어의 비율이 낮아지고 한국어 사용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그중 활동 영역에서 한국어의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요. 33명의 교사는 평균적으로 학생의 활동을 이끌 때 약 95% 정도로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약 87% 정도로 한국어를 사용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문법 연습 부분에서도 동일한 비율로 한국어를 사용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고급 수업에서 개중 가장 적게 한국어를 사용한다, 즉 영어를 더 사용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교과 내용 외 영역이었습니다. 67% 정도로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설문조사의 마지막에는 교수 언어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우선 초급 수업에서 영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학생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학습자가 학습의 부담을 줄이고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며 성인 학습자이기 때문에 영어 사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반면 초급에서 한국어만을 사용해도 반복적인 표현을 통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할 것이며 실제 학생의 만족도도 높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학생의 수준과 눈높이에 맞는 간단하고 쉬운 문장 구조와 어휘로 재구성된 한국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어 중고급에서의 영어의 사용에 대해서는 한국 문화나 영어에 없는 개념을 설명해야 할 때, 학생들과 친밀감을 형성해야 할 때, 중요한 과제나 오류를 설명해야 할 때 영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러나 대체로 한국어를 많이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좀 대다수였습니다. 반면 한국어를 사용함으로써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자신의 한국어 능력이 향상되는 데에 대한 자부심도 느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이어서 윤상선 선생님께서 신청 인터뷰에서 나온 내용을 정리하여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설문조사 이후에 몇몇 선생님들께 이메일이나 전화를 드려서 좀 더 심층 인터뷰를 진행을 해봤는데요. 한국어나 영어를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여쭤봤습니다. 먼저 영어, 그러니까 학생들의 모국어를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뭐 수업에서 연습이나 뭐 활동에서는 전부 다 한국말로 하지만 문법이나 의문 규칙 등 어떤 언어학적인 설명을 할 때는 빨리 영어로 설명을 하는 게 더 훨씬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한국과 미국 사이의 문화 차이 같은 어떤 깊이 있는 토론이 필요할 때는 영어를 사용해서 이제 토론을 하는 것이 학생들의 어떤 스키마 빌딩 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한국 문화를 이해를 하는 데도 더 도움이 된다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수업에서는 가능한 어떤 문법이나 뭐 그 언어학적인 설명을 최소화하고 이제 플립드 클래스룸 방식을 이제 적용을 한다 하는 선생님들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비디오 강의에서는 영어를 이제 좀 사용을 해서 이제 언어학적인 설명을 하고 수업에서는 설명을 최소화한다 뭐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는 가급적 한국어를 사용을 하지만 이제 이해를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개별 질문을 이제 수업 밖에서 뭐 오피스 아워라든지 수업 끝나고 선생님과 개인적으로 할 때는 부분적으로 이제 영어를 사용을 해서 학생들이 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선생님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단 한국어로 진행을 하는데 뭐 여러 명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다 뭐 이럴 때는 시간차를 좀 두고 영어로 조금 보충 설명을 해주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하신다는 이제 선생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타겟 랭귀지, 그러니까 한국어를 더 많이 수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선생님들께 의견을 물어봤는데요. 일단 수업 자체를 활동 중심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수업 자료에서는 이제 영어를 좀 제공을 해주고, 그러니까 제가 그 발표 초반에서 했던 것처럼 파워포인트는 영어로 돼 있고 말은 한국말로 하고, 그러면 학생들이 좀 못 알아듣는 부분을 이렇게 이제 그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이제 이해를 하면서 이제 들으면은 훨씬 더 한국어를 더 많이 접할 수 있지 않는가 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그림이나 동영상 등의 어떤 비주얼 머티리얼을 적극적 사용을 한다. 그다음에 문법 설명할 때도 다양한 예문을 제시해서 귀납적으로 학생들이 그 구조를 이해할 수 있도록 뭐 그렇게 수업을 주로 진행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어 구조로 한국어로 주로 말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어려운 말만, 키워드만 이제 영어로 이렇게 조금씩 주면서 학생들의 이해를 돕게 한다는 그런 이제 의견도 있었고요. 학생들이 영어로 이야기를 하더라도 계속 한국말로 피드백을 해주면은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한국말을 유창하게는 못하더라도 계속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지니까 결국에는 한국어를 말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업 폴리시로 언어 사용을 좀 규제를 해서 학생들이 좀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는 뭐 어떤 것이 뭐 옳다 그르다 이런 거를 제시를 한다기보다는 어떤 여러 선생님들의 생각과 어떤 의견을 선생님들께 이제 보여줌으로써 선생님들이 각자 자기 수업에서 더 적당한 뭐 더 적합한 방법을 찾아내는데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요. 이제 그 연구 결과를 보면 교사들이 이상보다 현실에서 영어를 더 많이 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문법 도입이나 문법 활용 및 기능, 그 다음에 문화, 교과 내용 외 영역에서 영어의 사용 비율이 꽤 높은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한국어와 영어의 적절한 사용이 학습 목표에 따라 주도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한국어를 더 많이 써야 되는데 할 수 없이 영어를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영역을 잘 생각을 해서 이런 데는 오히려 영어를 써주는 것이 더 적절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판단에 서시면은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수업에서 이 교수 언어에 대한 연구는 아직 이제 실험에 바탕을 둔 연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연구가 더 많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